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날짜로 11월 5일 이후에 SEC는 9개의 비트코인 ETF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9개는 그동안 거절당했던 9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감일을 10월 26일이라고 혼동을 했으나 마감일은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 이후에 언제든지 이 리뷰한 그동안 거절당했던 9개 ETF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내일 당장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며칠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길게 끌 이유가 없죠. 아마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사실 올해에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년 초 그때쯤 이제 아마 승인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ERC 토큰, 이더리움과 디커플링, 그리고 이더리움 상승장 기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토큰들이 디커플링 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커플링된 현상은 역시 코인베이스 상장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더리움이 여기 있고요. 이 파란색이 BAT 토큰입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고, 그 보라색이 제로X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횡보하고 있을 때 이 둘은 상승을 했었다. 물론 이 코인베이스 상장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펌핑이 온 것이긴 하지만은 상장한 이후에도 아직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따르면은 2016년도와 17년 사이에도 유사한 패턴이 발생을 했었고, 이때 이더리움이 폭발적인 상승장을 연출, 비트코인도 이에 동조한 바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상승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과거가 한번 반복되기를 바라봅니다. HSBC 인도에서 해외 무역의 블록체인 첫 도입. 그래서 HSBC는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이죠. 싱가포르에서는 그 사업을 하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무역 금융거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해시파워 동시 상승. 그랬다고 합니다. 해시파워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업비트 오는 15일 자정 비트코인 캐시 입출금 일시 중단. 하드포크 관련 업데이트 때문에 업비트에서 15일 자정에 입출금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지금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좀 위험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조정을 받고 나면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타리카 땅 150에이커 암호화폐 거래 매물로. 그래서 150에이커는 18만 3,626평이라고 합니다. 이 매물을 암호화폐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점점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거래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사기 피해 인도 청소년 미국 마이애미 공항 테러 위협. 그래서 아주 멍청한 짓을 한 친구인데 사기를 당해서 비트코인을 좀 잃었다고 합니다. 7만 루피의 상당의 비트코인을 손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야마가 돌아서 FBI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사기당한 가해자에게 보복을 하려고 그런 사기극을 벌였다고 하는데, 깜빵에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돈도 잃고 인생도 좀 힘들게 생겼습니다. 암호화폐 부정거래 시세 조정 최고 무기징역으로 엄벌. 암호화폐 거래를 규율하는 독자적 법 체계를 마련하고 암호화폐 발행이나 거래 과정에서 시세 조정 등 부당 거래한 사람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엄벌하는 입법안이 제시됐다.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취지다.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무기징역 및 고문 이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이제 뭐겠습니까? 사기를 치고 깜빵에 들어갔다 나와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자체에서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도 모두 공감을 하시겠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징역까지 크게 때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겁나서 아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정병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코인터뷰 암호화폐 시장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은 무책임.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양반, 꽤 유명한 양반이라고 하는데, 그 클레멘트 디볼트 인베스트닷컴에서 수석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가
언제까지 얼마로 뛸 거란 식의 전망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동의하는 바입니다. 미쳤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구라그라치 같이 말을 계속 바꾸는 그런 유명인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확하게 근거를 들어야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관련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입증하는 과정의 연속에 있고, 그것은 이 암호화폐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새 기술이 나오지 않으니 비교적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알트코인들도 차츰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싶었다. 블록체인을 유용한 기술적 도구 그렇게 규정하는 그는 블록체인이 정확히 일상의 어떤 부분에 쓰임새가 있을지 논의나 적용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코인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십이 그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허접한 파트너십 말고 진짜 제대로 된 프로젝트와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가진 코인들은 바로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하고 가치가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이름이 클레몽 티볼트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대한민국 국회로 추대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유명 블록체인 투자자 ETF 승인되면 비트코인 22,500달러 될 것.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금 ETF가 발행됐을 때 300%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에 비트코인에 적용이 된다면 똑같은 비율로 곱하기를 했을 때 22,5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ETF가 승인되면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 젊어 보이는 친구인데 돈 좀 만졌나 봅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다음 일본 재무성 암호화폐 과세 방안 마련 본격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점점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더 이제 장려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세금을 조금 띄어야겠죠. 많이 띄면은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다음은 제가 보여드릴 할 것은 어제 봤던 그 차트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관한 것이고요. 이제 테더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비트코인 캐시로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한국 돈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아마 중국 자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안 원이 지금 그 일본과 아니겠네요. 일본, 유럽, 미국 합친 거에 2배 이상 큽니다. 이거 정말 대한민국 자체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의심스러운데, 아니면 역시 자전거래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월튼 체인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Zcash나 모네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암호화폐 흐름에 관한 것이고요.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는지, 역시 비트코인 캐시에 많이 몰려 있고, 오늘 좀 상승을 가져온 이더리움에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오스도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전문 투자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3분기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하락장 때 많은 기관들이 이제 투자를 들어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얼마나 약삭 빠른데 당연히 하락장에 들어오겠죠. 하락장 때 들어와서 최대한 싸게 매수를 했을 것 같고,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장외 거래로도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기관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대로 보고서에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트인데, 자, 저희들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채굴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항상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게 되면은 그 부분이 비트코인의 저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그랬었고요. 2012년도, 14년도와 16년도 사이에도 반감기가 왔고 그 부분이 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반감기,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걸쳐있는 6,300불 정도, 여기가 지금 우리들의 새로운 저점이, 신저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여기는 이제 담배 파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뉴욕입니다. 뉴욕 지하철인데 그 크립토에 투자하라 이런 광고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다가오는 블록체인의 산업에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크립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라. 미국 지하철 광고판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역시 미국 지하철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코인, 리플 XRP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 속에 점점 찾아들고 있는 암호화폐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그 금리 인상에 관한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11월 8일에 다시 한번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90%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한번 주식시장이 말 그대로 이렇게 쳐맞겠죠. 쳐맞고 이제 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위험하다, 그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이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AMD 프로세싱 그거 CPU 만드는 곳이죠. 이 AMD에서 이번에 그 7개 회사들과 손을 잡고 채굴용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아마 프로세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채굴 장비에 관한 업그레이드 소식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채굴 장비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채굴하시는 분들은 저 비용 절감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오에 관한 소식입니다. 10월달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10월달 진척 상황으로는 성장하는 커뮤니티, 일본 기반의 네오 개발자 커뮤니티 키메이커스는 교육 및 기술 문서화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서 많은 일본어권 개발자들을 위한 네오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존 네오는 중남미 지역에서 네오를 성장시켜주는데 주력하는 또 하나의 새로 설립된 커뮤니티 조직입니다. NGD는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이끌어들이기 위해 러시아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오에 관련된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네오의 사회적 도달 범위, 네오는 네오 컨택트에 그 대한 지속적인 스토리지를 추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지에서는 그 네오가 트위터에서 31만 7천 명 이상의 팔로워를,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3만 명이 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에 가입하고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간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레딧에는 네오의 팬이 1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오에 관한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좀 황당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대학생이 작년 불장이 오기 전에 5,000불, 하나로 한 5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거를 코인베이스에 넣습니다. 이더리움을 주로 넣고 이제 불장이 와서 돈이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튀었느냐? 여기 88만 불, 하나로 9억이 넘겠죠. 9억이 넘는 돈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찾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하락장 오면서 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찾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코인베이스 이상한 놈들이 돈을 찾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그 IRS 국세청에 이걸 보낸 겁니다. 그래서 IRS에서 이걸 봤더니 이 학생에게 4억 좀 넘는 돈이죠. 4억 4천만 원 가량 되는 세금을 때려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 학생은 인생 망했다고 슬퍼가지고 지금 패닉이 걸려가지고 여기 그 코인베이스에서 보낸 텍스 그 문서인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레딧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돈을 이제 찾아서 그것이 확실한 내 수익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세금 발행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남겨주시면 되겠는데, 거래를 아직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특히 수익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이것을 텍스화 해가지고 아예 국세청에 보고를 한다. 좀 어디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실수이기를 바랍니다. 코인베이스 측에 실수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대학생이 4억이라는 그 돈을 어떻게 냅니까? 지금 당장. 아무튼 꼭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제 양아치 베이스의 실수나 아니면 이 청년의 주작이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렸고요. 그나마 오늘은 이제 장이 약간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한숨 돌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좋은 소식과 함께 상승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알버맨 이즈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혹시 후원해주신 분들 이름을 까먹고 말씀을 못 드리면은 그거 제가 실수로 까먹는 거지 일부러 안 하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광고 시청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